안녕하세요. 머니원샷 윤경철입니다. 8월 14일 장이 마감된 이 시각 이제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6,977.94로 마감을 했고요. 2.42% 이제 올랐습니다. 아침에 오른 거에 비하면 약간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연휴를 앞두고 우리 반도체주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677개고요. 하락 종목이 204개로 이제 3배나 많게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뭐 특정 외국계 창구에서 매매 동향가를 짚어볼 대목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오늘 또 미남이시죠. 미남이시면서 분석을 잘해주시는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삼성전자 뭐 200조 얘기 나오고 네. 있고 하이닉스 40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합니까? 왜 발표를 빨리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일단은 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네. 아웃라인은 잡아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닉스겠죠. 네네네. 닉스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발표를 거의 안 해서 언제 네네네. 발표하는 거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날 닉스가 대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실적 발표하는 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날 걱정을 했죠. 전자도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네네네네. 했었는데 다행히 전자는 오답 노트를 보고 정답에 맞습니다. 가깝게 네네네. 내놓은 상황이어서 좀 한도하긴 했는데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성장 산업이지 사양 산업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100%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유보 자금이 있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또 좋은 M&A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그러니까 성장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100%까지 한다라는 거는 좀 확률적으로 좋을까 무조건 네네네. 근데 다행히 최근 샌디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네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그런 발표에 환호를 하는 이유는 네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주가 많이 빠지고 밸류도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주주환원 정책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정상화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그러니까 6월 달처럼 고점에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뭐야? 성장하는데 돈을 안 써? 너네 와 갑자기 위기가 터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뉴스를 하더라도 주가 레벨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지금은 워낙 싼 밸류에서 있다 보니까 긍정의 해석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자 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지난 주말까지 밸류에이션이 4배가 안 됐거든요. 전자 닉스 둘 다. 네네네. 이제 막 4배를 회복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좀 더 업사이드를 높여보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데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삼성전자 뭐 200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좀 시장의 기대가 많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은 하고 있어요.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기대치가 이만큼 높으면 네. 기대치의 1% 부족하다고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주환원 정책을 역대급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는 트리거가 네네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면 그 괴리를 좀 좁히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럴 네네네.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는 좀 인식을 하시되 이 괴리로 인해서 등락이 있다면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이제 외국계에서 네. 이제 지목을 했던데 네. 사실 이제 뭐 삼성전기가 이제 고점 대비 한 240만 원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8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물론 뭐 150만 원 지금 다시 회복은 좀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살 언뜻 뭐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워낙 실적도 턴어라운드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들어왔고 그리고 기대감들이 증폭되면서 뭐 올해 상반기 최대 상승률을 보여준 게 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저희도 자료 저희 부장님께서 쓰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200만 원 넘어서부터는 좋은데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 네네네. PER이 140배까지 그러니까요. 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240만 원을 간다라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고점 240만 원 대비 80만 원 그렇게 본다면 160만 원 정도 되죠. 네네네. 절반 정도 되돌린 수준까지 한 16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등과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은 노린 매매 전략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전고점을 넘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기대감이 좀 과했던 상황들이 주가가 240만 원까지는 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약간 특징주를 보면 현대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8%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45만 원 선을 네. 회복했습니다. 환율 효과라든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크아웃이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그걸 네, 털어내고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리레이팅이라기보다는 로봇 관련된 네네네네네네.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불러오고 CID라 그래서 CEO 인베스트데이라고 네네네.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좀 유입되는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하반기는 실적이 조금 꺾일 거라는 맞습니다. 전망이 들어와 네네네. 있어서 이 본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오기는 어려운데 지금 다시 한번 자동차를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줬던 한번 그런 로봇 이슈가 좀 구체화되고 있고 아마 CID에서 로봇 산업과 로봇 계획에 대한 구체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보실 부분들 중에 하나는 앞서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네네. 아무리 잘해도 네. 좀 실망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CID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좀 확인하시고 진입 시점을 타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적 반대편 얘기로는 지금 엔비디아랑 협력을 한다라고 하던 기업들도 네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국내 주식 중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뭐 1, 2주 전에는 로봇주가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로봇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테마를 하고 얼마 전에 또 구강모 LG 회장이 젠수당을 이제 만난다고 조금 이따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렵네요. 어려운데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에서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네네네. 어느 정도 일정은 나와 있죠. 28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서 로봇 상용화가 된다라는 일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테마였잖아요. 실적은 모르겠고 로봇 하면 쫙 올라가는 그림이었다고 네네네. 한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계약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CID를 기대하는 것도 있겠고, 근데 최근 로봇 기대감은 올랐다 좀 내려가고, 엔비디아 젠수랑 맞는다 그래도 별 반응이 없고,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겪었던 거죠. 네네네. 네, 다 겪었던 거고 만나서 뭘 내놔야지 이제부터 진짜로 뭔가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줘야지 주가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만으로 급등을 했던 주가 흐름들에서 조금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방향성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는 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적정 방향성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기대감이 들어와서 이 산업이 이렇게 더 잘 될 것 같아. 그럼 주가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고 네네네. 잘못 봤어. 조금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급등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향성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 급등락을 좀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로 좀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막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국장은 못하겠다. 나 미장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미장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장으로
가겠다는 분들한테 뭐 얘기해주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뭐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음. 자산 배분 그리고 시장 배분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버리고 미국 가자, 미국 버리고 한국 오자 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미국 6, 한국 4를 하신다면 네네. 한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5대 5가 됐다. 그럼 다시 6대 4로 조정을 하시고 네네네네. 이런 차원에서의 음.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실망했으니까 한국 다 버리고 미국 가자라고 네네. 한다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뭐 한국 수익률적인 지금 레벨에서부터의 수익률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안정성을 따져본다면 저는 미국이 조금 유리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고 저기로 가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코스피는 워낙 싸져 있고 네네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상황적으로 침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엇박을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생각하셨던 원래 투자 원칙으로 삼으셨던 그 투자 비율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레버리지 ETF 출시 전에는 50% 전자닉스 두 개가 네네네네. 50% 전후였는데 이게 58.9, 59%까지 가면서 좀 부작용이 커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즉 어디서든 한쪽으로의 쏠림 아니면 올인 이거는 좀 항상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투자는 조금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네. 경제계 인사들과 이제 SMR 얘기를 좀 하고 아, 있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단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SMR은 몇 년 전부터 기대하고 네네네네. 있는데 계속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잘 안 속을 수 있어요. 네네. 그동안에는 SMR 얘기만 나오면 막 대폭등하고 막 난리도 맞습니다. 아니었고 뭐 몇 네네네. 배씩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는 와서 SMR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 거기에 대한 MOU 최소한의 MOU 또는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언급됐다라고 해서 언급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을 하는 그림은 나오겠지만 이게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나 SMR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주가 레벨이 그동안 선반영해 왔던 것들이 많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로봇도 그렇고 지금 SMR도 그렇고 테마주에서 산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네네네네. 생각하거든요.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적으로 당장 안 잡힌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잡힐 수 있을 만한 무슨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7,000선 문턱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자동차, 뭐 대형주들 테마주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비중은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일단은 뭐 비중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뭐 주식 비중을 저는 보통 어떤 경우에서도 한 10에서 20% 현금은 남겨놓자는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6,700에서 5,200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 남아있던 현금 10에서 20%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네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80% 정도 비중을 들고 간다라는 게 맥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맥스로 채워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나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반도체로 80% 중에 한 30%는 가져가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10%로 소부장을 좀 말씀드리고 또 싶습니다. 소부장 오늘 별로 좀 강세를 못 보이더라고요. 오늘. 최근 좀 반등이 좀 컸죠. 네네네네. 반등이 컸는데 왜 소부장을 말씀드리냐면 뭐 지금 투자가 좀 빨라진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무엇보다도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얘기들이 예 맞습니다. 네. 8월, 9월 지나면서 좀 구체화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갈 게 소부장입니다. 예. 거기에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요. 그러면은 요 반도체와 소부장을 가지고 40%를 채워놨다면 그다음부터 나머지 40%는 뭐 지금 실적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동차
로봇 관련된 현대겠죠. 그리고 뭐 이런 쪽들 AI 밸류 체인에 연관돼 있는 애들로 채워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0, 30은 AI 관련된 애들, 그리고 나머지 10은 내수주 중에 실적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은데 많이 못 올라간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소매유통, 백화점 관련주들입니다. 네네네. 그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쭉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저희가 실적 대비 저평가, 낙폭과대를 계속 따져보다 보면 최상위권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마 와 많이 올랐어 하고 따라가면 되게 아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야 소부장 많이 올랐어 하고 따라가면 최근 며칠 안 좋죠. 예. 야 지난주 코스닥 대폭등했어 따라가면 별로 안 그러니까 이 좋죠. 순환매를 잘못 따라가면 진짜 네. 힘들더라고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 싼 애들을 좀 들고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싼 애들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일정 부분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지. 지금 따라갔다가는 엇박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영역에 있는 반도체와 소부장을 한 40% 채워 놓으시고 2차 전지, 로봇 관련된 대형주, 그리고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애들 위주로 한 30% 채워 놓으시고 소매유통, 그리고 최근 잘 나갔던 화장품 의류 이런 쪽들, 화장품 수출이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 10% 채워 놓으셔서 80% 비중을 가져가신다면 전 이번 순환매에서 좀 잘 대응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네.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버티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은 뭐 파는 구간은 아니고요. 네네. PR 5배, 6배 밑에서 파는 건 아니죠. 파는 건 네네네. 아니라고 보고 있고 좀 버티시면 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지금 재미없으니까 네. 최근 반등한 애들 갈아탈래라고 하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네. 아니라 말씀이시죠. 지금 많이 많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튀어 오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정들을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조바심을 내면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진득하니 내 포트폴리오 중에 많이 오른 게 뭐고 좀 덜 오른 게 뭐고 오히려 거꾸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줄여서 덜 오른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게 약간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이 빠졌죠. 네네네. 너무 많이 빠졌죠. 1200에 가까웠던 게 600까지 왔다는데 네네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천선 전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네네.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한 절반 정도 되돌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그 최근 급등을 했다가 또 왜 쉬냐? 네. 급등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급락을 했던 이유를 좀 네네네. 정리드리면 올해 1분기 때 잠깐 반짝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왜 반짝했냐면 뭐 월초 효과, 연초 효과도 있었고 그때 코스닥 승강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슈화됐다가 승강제가 지연된다, 뭐 특별한 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너무 뛰었습니다. 그때 고점에서의 PER이 30배가 넘었고요. 네네. PBR은 3.5배가 넘었습니다. 너무 비쌌죠. 그러니까 금리 급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고 이번 폭락 과정을 거치면서 PER은 16배까지 떨어졌고 PBR은 1.5배, 1.6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 좀 많이 낮춘 네네네. 상황에서 최근 국채 금리를 보면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반등할 여지가 되었고 그리고 8월 중에는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9월, 10월 중에는 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움직였고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올해 초에 승강제 나올 때는 기준, 그냥 러프한 기준을 말해줬는데 엄격한 시장 지표, 실적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개만 말했습니다. 네네네네. 이 세 개만 말하면은 바이오가 얼마나 들어갈까 걱정을 하게 마련이죠. 네네네. 근데 6월인가 7월에 발표할 때는 성장성을 추가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제약 바이오도 몇 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진 후보군에 없었던 제약 바이오까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 급등을 했다가 조금
전자 닉스가 움직이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대비 대폭등을 한 뒤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여기서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투자할 때는 시장 투자보다는 뭐 산업별 투자가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레벨업되거나 급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유동성 플러스 정책 테마가 붙어주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부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크고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이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뭐 반도체주 각각 이제 약간 궁금한 게 하나씩 있는데 네. 자, 하이닉스 솔라다임을 미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갖고 있었던 네. 이게 사실은 K 반도체나 K 우리나라 주식에 어쨌든 디스카운트 했던 이런 거랑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저도 그 질문 많이 받는데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거나 퍼포먼스가 있을지는 저희도 조금 미지수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 구체적인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봐야지 조금은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네네.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네네네. 없고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네네네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약간 주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약간의 네. 긍정 변수로 해석은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장을 했을 때 지분 가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봐야 되겠죠. 그게 얼만큼 흥행을 할지.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상장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상장을 하면 또 네네네. 주가가 빠지면서 네네. 기대했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도 네, 있겠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워낙 가변적이라서 뭐 어떻게 이거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낮은 주가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가봐야 한다. 얼마나 흥행이 될지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될지 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네, 맞습니다. 한참 빠졌다가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가변적이라서 하나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이제 국구분도 싱가포르 국구분도 테마섹인가요? 네.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근거가 그 어떤 발이 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어디 신문 이렇게 해서 나오라서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언론이나 뭐 네.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뭐 그게 확정적이라든지 계약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뭐 심리적으로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 맞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이슈하고 뭐 시장 주가를 해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닉스가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네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돌아다녔던 여러 뉴스 이슈들 그러니까 뉴스화도 안 된 네네네네. 것들을 보면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런 것들이 막 돌고 있어서 네. 저는 뉴스화되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특히 당사자들 간의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너무 그거를 밸류 평가를 하지 말자. 지금은 조금은 냉정하게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이제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이런 장세에 와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불안합니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뜻 이제 뭐 현금이 있어도 투자하기 시기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분인데 이런 투자하는 투자분들에게 어쨌든 약간 뭐 충고라든가 뭔가 격려의 말씀이라든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6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지금 7월 말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지금 레벨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솔직히 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자가 35만 원일 때 네네. 사야 된다고 난리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50만 원 간다는데 왜 너는 좀 조심하자 밀리면 사자라고 하냐. 그랬던 분들이 이제 전자가 이제 20만 원 초반 뭐 왔다 갔다 할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추격 매수하고 싶을 때 좀 비중을 줄이고 네. 팔고 싶을 때 좀 사면은 네네.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실망을 하셨다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매수권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확률은 맞습니다. 낮고 정반대로 가게 된다면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 약간의 바이어스를 가진 의견을 가진다면 더 네네네. 투자 의견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받아요. 네네. 예. 지금 모두 공포스러워한다, 무서워한다, 네네네네. 반등을 해도 믿지 못한다. 네네. 그 의미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도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포감, 불안감을 이겨내실 정도의 투자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네네.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가 9천을 넘고 막 이러면 또 15,000 얘기 나올 네네네. 겁니다. 그때 또다시 냉정하게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뭔가를 꼼꼼히 따지셔서 판단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는 구간이다. 아, 네. 네, 그리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는 구간이지 네네. 여기서 팔고 사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네네네. 복구할 수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는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말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희여사 대진증권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